다우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요. 이 갭으로 빵 뜬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옆으로 흐르고 있는데 최근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다시 히토리 가지고 협상한 다음서 조금씩 더 뜨고 있죠. S&P 500도 그러고요. 여기서 떴다가 지금 조금씩 3, 4일 전부터 더 뜨고 있습니다. 나스닥 100도 그러고요. 거의 그러니까 정고점으로 지금 정고점으로 다가가고 있어요. 나스닥 종합도 그러고요. 완전 V자네요. 자, 문제는 그 돈이 들어오냐. 어제까지 제가 나온 기사들을 해보니까 돈은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때 예전에도 한번 봤죠.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니까 참 좋죠. 항상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흐름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나중에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나 모건스탠이나 그런 데서 이제 보고서 리포트가 나오잖아요. 일주일, 2주일, 3주일, 한 달 뒤에. 보니까 어땠습니까? 여기서까지 올라오는 거는 주로 개미들이 거의 다 매집했다. 큰 손들, 연기금이나 큰 기관들, 보험사, 증권사, 전 세계의 큰 손들은 들어오지를 않는다. 들어오질 않고 있고 오직 단기 투자하는 아주 단기에 넣었다 뺐다 하는 헤지펀드들만이 여기서부터 쇼커버링으로 콜 숏으로 이제 정선 카지노 됐다고 말씀드렸었죠. 개미들도 여기서부터 털었어야 되는데 못 털은 거 이거 금년 2월부터 쭉 우리가 같이 제 영상에서 봤었습니다. 털지를 못하고 더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절을 못해요. 물려갖고 여기서부터는 지하로 펑펑펑 들어간 거죠. 여기 빠진 거 보세요. 여기서 조금 여기까지는 버틸만 했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패닉이죠. 패닉. 이게 뭐야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집에 못 가죠. 집에 못 가요. 중소기업 사장님인데 사장님이 출근을 안 해. 공장장이 지금 어떻게 된 출근을 왜 안 하나 봤더니 주말 사이에 정선 가가지고 가볍게 카지노에서 한 판 땡기고 오려고 했는데 올라 하다가 저기 공장에 돈 10억 여기다 다 물렸죠. 이거 지금 회수해야죠. 만회해야죠. 안 그러면 공장 무너지게 생겼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2배, 3배짜리 막 이제 쇼콜로만 이제 가는 거죠. 그래갖고 가는 거 봤었죠. 그런 것들이 많이 돼서 지금 개미들이 매집이 사실상 개미들이 여기서부터 돈 벌었다가 아니라 이거 지금 만회하려고 목숨 걸고 들어간 거죠. 목숨 걸고 들어간 거고 그러다 보니까 날마다 갭으로 떴다가 났다 하면서 몇 배판 되면서 올라왔죠. 여기까지는 봤단 말이에요. 5월 12일까지 통계가 리포트가 자료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헤지펀드들은 오히려 여기서 헤쳐먹기만 했는데 5월 12일부터 이게 갭으로 뜨죠. 트럼프가 이제 또 뭐 이거저거 하면서 여기서 이제는 기술적인 저항선 여기 그때 봤던 거죠. 박스권의 윗박스권을 탈출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알고리즘, 프로그램, 기술적인 투자, 매수를 하는 게 바로 헤지펀드들이 그런 헤지펀드들, CTA 펀드들이기 때문에 그런 애들도 어쩔 수 없이 여기서부터는 새로운 포지션이 기계적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조금 들어가요. 그리고 이게 어제 나왔더라고요. 저번 주말인가 엊그저께 그래서 제가 적어놨어요. 레포트가 나왔는데 완벽하게 다 나오진 않았고요. 일부만 좀 나왔는데 드디어 헤지펀드들 여기서는 붕 떴을 때 개미들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드디어 5월 12일부터 5월 28일까지 5월달 지금 5월 거의 말까지 이 지금 트럼프가 5월 12일부터 띄워놨을 때 헤지펀드들의 어떤 그 브로커 역할을 해준 매수 브로커 역할을 해준 골드만삭스나 그런 데서 이제 자료가 좀 나왔는데 봤더니 드디어 헤지펀드들도 추격 매수를 하기 시작했다. 근데 이게 미국 증시에 국한한 얘기가 아니라 세계 주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기사가 나오면 알 수가 없는데 세계 주식이라고 한 거 보니까 아직도 헤지펀드들도 지금 굉장히 소극적으로 넣고 있고 그리고 오히려 유럽이나 중국 주식 세 군데서 지금 다 먹고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유럽이나 중국이 그동안 많이 올랐거든요. 아시죠? 유럽이나 중국이 많이 올랐고 근데 드디어 이제 7월부터는 엊그저께 중국의 그 지금 5월달 자료도 나왔죠. 중국의 5월달 CPI, PPI도 엊그저께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나요?
역시 안 좋아지기 시작했죠. 관세 전쟁의 효과가 이제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유럽도 조만간 그렇게 나오겠죠. 미국이 그나마 버티지만 미국도 다음 달부터는 그렇게 나올 확률이 아주 높죠. 그때까지 지금 투자 안 하고 버티는 거거든요. 그 충격이 얼마나 오는지 본 다음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은 미국은 너무 올랐다 버리고 유럽하고 중국에서 쫙 올렸거든요. 기관들이. 근데 이제 그것도 유럽이나 중국도 점점 앞으로 기업들 매출이 팍팍 깎이고 관세 때문에 막 다 막 힘들어지면서 뭔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끝자락에서 짜잘짜잘 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미국, 중국, 유럽 그런 데서도 이미 올릴 만큼 다 올렸고 이제 진짜 실물 경제 기업들의 충격이 어떻게 오는가 이제부터 보자 하면서 정말로 조금의 폭을 갖고 짤짤이들 하고 있다. 이게 지금 그 얘기입니다. 예, 지금 세계 주식에 헤지펀드가 추격 매수 들어갔다 이런 거 보면 드디어 그러면은 오르는 랠리를 보나? 그게 아니라 미국에서도 잘해봤자 여기 정고점 하고 나서 진짜 다음 달 다다음 달에 어떻게 나오나 봐야 돼요. 그렇죠? 유럽도 오를 만큼 너무 올랐어. 이제는 유럽도 경제에서 뭔가 안 좋은 실물 경제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중국은 이미 나오기 시작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디로 가는 거야? 전 세계에서 유럽도 오를 만큼 올랐다. 미국도 오를 만큼 올랐다. 중국도 오를 만큼 올랐다. 근데 얘네들 전부 다 지금 앞으로는 정말 관세, 무역전쟁 때문에 이번 달 해서 다음 달부터는 어떻게 나올지 이제 봐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다들 눈치 보고 있는데 그 와중에 그동안 제일 많이 안 오른 데를 찾아가서 그나마 거기로 가겠죠? 그게 어딥니까? 코스피 코스닥 아닙니까? 맞죠? 전 세계에서 최근 2주 동안 제일 짭짤한 데가 코스피 코스닥입니다. 왜죠? 코스피 코스닥이 그동안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버리려고 했는데 탄핵이 제대로 됐고 저기는 막 폭동 나고 뭐 어떠고 할 줄 알았더니 아주 신사적으로 또 뭐 대선 뭐 이렇게 막 저 나라는 막 비상 계엄까지 갔대. 아이고 대한민국도 이제 끝장났구만. 그렇게 봤는데 다시 대통령 하는데 아주 조용조용 폭동 한 번도 안 나. 저 나라는 참 양반이야. 동방의 예의지고 저렇게 이제 대한민국도 저 끝장났나 보네 했는데도 뭐 폭동도 안 나고 뭐 그죠? 미국은 지금 뭐 이민자 뭐 잡는 거 뭐 그것 때문에 막 폭동 나고 막 난리인데 대한민국은 웬만하면 폭동이 안 나죠? 저렇게 심한 일을 당하고 저렇게 국론이 분열됐는데도 폭동도 안 나고 대통령 개선 개표하는 거 보니까 또 막 무슨 막 개표 그 방송도 정말 재밌게 하죠. 참 저 나라는 이해가 안 되는 날, 참 희한한 나라야 대한민국 사람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새로운 대통령이 뽑혔는데 새로운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좋게 평가하고 있죠. 외국에서 이재명 씨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싫어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외국에서는 그때 한번 소개시켜 드렸죠. 피치사에서도 굉장히 좋게 보고 미국과 중국의 사이에서 지금 경제가 관세전쟁 미중 패권사에 무너지고 있는데 이재명 정권이 지금 굉장히 줄타기를 하면서 잘할 것 같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가 오면서 새 정부가 그전보다는 경제를 잘할 것 같네 라면서 오르는 거. 이거를 허니문 랠리라고 하죠.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허니문 랠리. 허니문 랠리. 이게 뭐냐면 새로운 정치인이 당선돼가지고 이 사람이 경제나 이런 걸 엄청나게 앞으로 더 많이 지금보단 좋게 만들어주겠지라는 기대감에 새 정부 경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미리 싹 쏠리는 거죠. 대표적으로 언제 있었습니까? 허니문 랠리가? 예. 작년 트럼프 당선 이후. 그죠? 트럼프가 인플레도 잡을 거고 기업의 친기업 정책으로 뭐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연준도 계속 금리 인하도 할 거고 세상 모든 좋은 일만 생길 거네 앞으로 해가지고 작년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11월 중순부터 미국으로 쫙 올랐잖아요. 미국이. 그때 우리가 그거를 허니문 랠리라고 했죠. 새신랑 새신부 만나가지고 제주도로 신혼여행 하와이로 가면서 지금 너무 기분 좋은 거죠. 앞으로 장밋빛
물론 이제 막 둘이 이제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고 이제 바람 피고 이제 너 죽고 나 죽네 하면서 이혼하고 끝장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10년, 20년 뒤 문제고 당장은 세상에 당신밖에 없어 하면서 얼마나 신혼부부들 꿀이 뚝뚝 떨어지겠어요. 허니문 랠리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왔죠. 야, 여기서 지금 보면은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는가? 일단은 이런 변화가 생겼죠. 우리나라 그 한국의 신용 부도 스와프 앞으로 이제 내수도 박살나고 수출도 박살나고 한국 경제에 신용 경색 파탄이 올 경우를 대비해서 해지 상품 대한민국의 어떤 투자하는 외국인들이 해지 상품으로 대한민국 경제에 뭔 일 터졌을 때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 그 해지 상품에 대한 금리가 프리미엄이 그동안 굉장히 높았다. 저기는 곧 전쟁도 날 것 같고 북한하고 맨날 싸우면서 뭔 일 터지겠다 해가지고 굉장히 작년까지 높았는데 이게 특히 작년 12월에 비상계엄 때 최고조로 올랐었는데 윤석열 탄핵이 헌재에서 통과됐을 때부터 뚝뚝 떨어지더니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확 떨어져 갖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CDS 프리미엄이 지금 굉장히 안정되게 떨어졌습니다. 저번 주 들어서.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뭐냐.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경제나 정치, 불안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힘든 시기는 다 갖고 앞으로는 좋은 일만 남았다고 좋게 평가해 준다는 거죠. 지금 MSCI 그 외국에서 그 이제 그 중간 중개를 통해 가지고 이쪽 아시아에 들어오는 어떤 그런 것도 지금 최근 한 2, 3주 사이에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바닥에서 무섭게 지금 치고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죠. 지금 또 좋은 게 뭐냐면 트럼프는 지금 우리한테 전화를 하긴 했죠. 저번 날 백악관에서 대통령한테 전화를 하긴 했는데 무슨 얘기를 했는가 이놈들이 발표를 안 해요.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새로 뽑힌 이재명 대통령하고 통화를 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축하한다 뭐 잘하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고 백악관 대변인이 나와서 발표를 하는데 이번에 안 했어요. 되게 웃기죠. 그러니까 어떤 자기들의 패를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카톡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옵저버로 불렀죠. G7 회의는 7개 나라끼리만 하는데 원래는 예전에 한번 러시아가 끼었을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G8이 된 때도 있었어요. 근데 푸틴이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 먹으면서 불법 점령이다. 안 되겠다 해서 G8에서 빼버렸죠. 그래서 지금 G7만 있죠. 거기에 아시아 국가로는 유일하게 일본이 들어가 있죠. 일본이 들어가 있는데 가끔 한 번씩 거기에 게스트를 불러요. 고정 패널 말고 손님으로 연예 프로그램에서 예능 프로그램에서 부르듯이 게스트로 불러요. 그걸 옵저버라고 합니다. 그래서 G7 회원국은 아니죠. 당연히.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7명이 모인다니까 우리가 끼진 못하죠. 근데 가끔 불러가지고 옵저버 대신 이제 G7끼리 자기들끼리 어떤 모여가지고 논의하는 본건에 대해서는 끼워주진 않습니다. 끼워주진 않고 거기에 대해서 공동 성명 낼 때도 G7끼리만 내요. 하지만 뭔가 자기들하고 어떤 그 좋은 분위기에서 협력해서 뭘 해보자 하라는 그런 나라가 있으면 간혹 그렇게 옵저버로 몇 나라를 부릅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 대통령 됐는데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G7에서 옵저버로 불렀다는 거죠. 이거는 지금 미국에서 그동안 어떻게든 7월 9일까지 성과를 내놔야 되는데 일본하고 지금 뭐 한 달 내내 마라톤 회의를 하면서 지금 해도 잘 안 되는데 대한민국은 계속 우리는 새로 대통령 뽑아야 돼 핑계 대면서 도망 다녔거든요.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와서 뭐 협상단 꾸려갖고 대한민국하고 해본자 했자 날짜가 얼마나 남았습니까? 몇 번이나 만나겠습니까? 짜증나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한테 패를 안 보여주고 미국 트럼프가 우리 새 정부 새 대통령한테 뭘 원하는 거지? 화가 나는 건가? 좋아하는 건가? 아무런 그런 정보를 우리한테 안 주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만 딱 불러놓고는 이제
드립다 잡으려고 하는 거죠. 막 거기서 이제 엄청나게 흔들고 뭔가 해가지고 서로 이제 말도 안 되는 이제 외부에 이렇게 발설하기 힘든 뭐 예를 들면 야씨 나 대한민국에서 나 주한미군 다 빼버려야겠다.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비공식으로 지들끼리 만난 정상끼리 만난 자리니까요. 협박을 하려고 저는 부른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새 대통령의 행정은 제가 봤을 때 예전에 참 잘했던 것 같아요. 그 경기 성남시나 경기도나 이런 거 보면은 그때 뭐 자립도 1위였죠. 지방자치제 중에 그런 거는 참 뭐 그때도 뭐 일 잘하는 거 그거 확실히 하나 인정은 해줘야 되는데 국제 정치의 외교의 경험은 솔직히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이 가장 얼마나 이 새 대통령이 국제 정세와 국제 외교에 대해서 평소에 어느 정도 좀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혼자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같이 일해주는 이제 이런 옆에 행정 실무진이 중요한데 아무튼 첫 번째 외교 무대가 너무 대비 무대가 너무 빡셉니다. 제가 볼 때 세상에서 제일 상대하기 힘든 트럼프를 상대로 거의 1대1로 맞다이를 까야 되는데 지금 그러려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런 패도 안 보여주고 무조건 불렀는데 시진핑이 2번이나 지금 첫 번째 시진핑이 축하한다 뭐 어쩌자 잘해보자 축전을 띄웠는데 시진핑이 전화까지 이번에 또 했어요. 이거 제가 볼 때는 G7에서 불렀다고 하니까 시진핑이 전화한 겁니다. 시진핑이 전화해서 다 아는 거죠. 이렇게 지들도 뭐 다 뭐 척하면 아는 거죠. 야 너 이번에 딱 보니까 트럼프가 너 불러가지고 야 독방에다 가둬놓고 너한테 딱 해갖고 이제 뭐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생각 잘해라. 지금 굉장히 좋은 얘기 시진핑이 많이 했다고 하죠. 우리 어떻게든 잘해보자 뭐 어째보자 하면서 뭐 중국한테 뭔가 하면은 대한민국에도 뭔가 많이 좀 잘 해줄 수 있을 것처럼 얘기를 하죠. 근데 그랬다가는 또 미국한테 트럼프한테 완전히 찍히게 되죠. 근데 우리는 솔직히 미국한테 많은 걸 의존하고 있잖아요. 중국한테도 의존하지만 참 힘든 입장이죠. 근데 어쨌든 우리도 이렇게 가만히 먼저 전화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 참 좋다고 봅니다. 이러고 있으면 우리를 자기 편으로 포섭하기 위해서 중국도 우리한테 매달리고 있고 트럼프도 우리한테 뭐 협상해 주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걸 중간에서 자꾸 이렇게 보여주면 돼요. 보여주면 양쪽에서 자꾸 좋은 오파가 옵니다. 오다가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좋죠. 코스피가 허니문 랠리의 질주를 한다. 한번 볼까요? 진짜 오랜만에 코스닥 한번 보죠. 야, 코스피가 이 정도로 날아가요? 로켓이네, 로켓. 이야, 대단하네요. 작년 7월 정고점, 야, 이 정도였구나. 이 정도인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아까 본 것처럼 S&P 500 본 것처럼 사실 헤지펀드들이 추격 매수를 5월 말까지 지금 6월 거는 안 나왔고요. 6월 거 조금씩 더 오르고 있는데 이 전고점들이 얼마 안 남았죠. 근데 지금 보면 유럽이나 중국이나 미국에서 전 세계에 골고루 조금씩 지금 돈이 들어가고 있다. 헤지펀드들에서 큰 손들은 안 들어가고 진짜 큰 기관들은 안 들어가고 헤지펀드를 단기로 투자한 애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얘네들도 돈을 다 넣는 게 아니라 이 조금의 여유를 보고 들어가는 거고 유럽이나 중국이나 다 꽉 차올랐다. 근데 조만간 한두 달 사이에 정말로 이제 실물 경제의 하드 데이터 지표들이 어떻게 나오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때까지는 짤짤이를 조금씩 더 해먹는데 못 올라갔고 그동안 제일 소외받은 데가 어디냐? 대한민국이었다 이거죠? 코스닥이었는데 코스피 코스닥인데 여기는 그동안 너무 작년부터 전 세계에서 제일 일찍 버림받았던 시장인데 지금 탄핵도 잘 되고 새로운 대통령 온다 하니까 이제 여기로 다 몰려온 거예요. 사실 헤지펀드들이 여기로 다 몰려온 거예요. 대한민국으로.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로켓 탔네요. 야, 어마어마합니다. 코스닥은 이제 그래도 정말 지지부진했는데 여기까지 올랐네요. 여기까지 올랐고 외국인들이 결국은 들어와서 살려줬다. 이런 흐름이다. 같이 이렇게
봤으면 좋겠고요. 본 김에 삼성전자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는 근데 아직도 안 좋죠. 왜냐하면 금년에 더 안 좋아졌죠. TSMC하고 격차는 더 벌어졌고 버림받았고 그 다음에 중국의 어떤 레거시 반도체 20나노 이하의 그 어떤 그런 거는 중국이 계속 지금 전 세계에서 더 많이 늘려가고 있죠. 그래서 밑에서 허접한 반도체는 중국한테 쫓기고 앞에서 잘 나가는 첨단 반도체는 대만한테서 멀어지면서 삼성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산소호흡기 붙여서 살려주려고 해도 삼성은 외통수에 빠졌어요. 이제는 외교 문제가 아니라 삼성의 제품이 지금 그나마 이제 SK 하이닉스 하나인데 걔네들 지금 일본으로 저번에 말씀드렸었죠. 현대도 이미 미국으로 떠나겠다고 10년짜리 새 대통령이 이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잘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 SK 그 다음에 현대하고. 근데 이미 막 너무나 지난 3년이 전 세계에서 제일 중요한 변곡점 과도기였는데 우리나라 외교가 지난 3년 동안 완전히 쉬었어요. 이거는 뭐 좌파 우파를 떠나서 그냥 인물 윤석열 정권에서 제가 볼 때는 이거 좌파 우파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대통령 하나하나의 그 정부를 봤을 때 제일 중요한 시점이었는데 제일 국제 외교에서 완전 개점 휴업을 해서 너무 지금 그 여파가 큽니다. 어쨌든 지금 허니문 랠리로 올랐고 앞으로도 잘 되면 좋겠는데 이제까지는 제가 볼 때는 허니문 랠리였고 이제 이번 주부터 국제 무대에 다음 주부터 데뷔를 하시면서 관세 협상 어떻게 가나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관세 협상하고 상관없이 이번 달 다음 달 나오는 하드데이터 경제 지표 수출 계속 더 망가지게 나오겠죠. 야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제일 힘든 때 새 정부가 지금 제일 힘든 이 지표들을 가지고 시장에서는 이거 들어온 거는 이제 허니문 랠리로 들어온 거고 앞으로가 문제죠. 원달러 환율도 요새 이제 미국 달러 약해지고 그러면서 지금 많이 여기 지금 이거 보는데 여기 한번 튀긴 했네요. 이제 봐야겠죠. 앞으로가 중요하다. 그래서 삼성은 그렇게 올랐는데도 지금 못 오르고 있죠. 삼성은 너무 지금 마음이 아프죠. 거기다가 이제 내일하고 모레는 미국에서 CPI, PPI가 나오는데 미국 10년물, 30년물 그 국채 경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마스터 플랜 세력들이 원래는 7월부터 그러겠지만 6월부터 조심하자 하는 거죠. 얘네들도 똥줄이 타기 때문에 일을 먼저 터뜨리려고 준비하고 있다면은 이런 날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날. 이사할 때 이사하는 날 손 없는 날로 골라야 되죠. 그것처럼 굉장히 좀 위험한 날이 있는데 수요일 목요일도 일단 조금 조심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삼성전자가 예전에 2021년도에 10만 전자 간다 했을 때부터 이렇게 떨어졌다가 V자로 한번 올라갔죠. 이때만 해도 삼성전자가 국제정세에서 외교에서 반도체에 대해서 우방들한테도 소외당하고 왕따당하고 공격당하다가 이렇게 올라온 거였는데 이번에 떨어진 거는 상당히 안 좋은 게 국제정세 외교의 문제가 아니라 제품의 경쟁력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AI 첨단 반도체에서 TSMC에 대한 시장 점유율, 전 세계 글로벌 점유율을 계속 작년부터 더 뺏기고 있고 아래쪽에서 그나마 돈이 짤짤이 돈이 되던 거 냉장고, 뭐 자동차, 뭐 PC 이런 데 들어가는 허접한 반도체들은 중국이 전 세계를 엄청나게 팔면서 바짝 쫓아오고 있죠. 작년부터. 그래서 물건을 지금 삼성 반도체가 외국에 점점 팔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는 코스피 코스닥이 그렇게 허니문 랠리로 쫙 올라갔어도 삼성이 힘을 못 쓰는 이유가 그겁니다. 안타깝네요. 사실 제 연배분들은 알 텐데 저희가 어렸을 때 삼성이 그렇게 대한민국에서 대단한 기업은 아니었어요. 맞죠? 금성이 더 대단했죠. 지금 LG죠. 금성이 더 가전제품도 잘 만들고 삼성은 조금 떨어졌죠. 그런 LG가 훨씬 잘 만들었는데
그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반도체로 나갔죠. 그때 딱 미래를 보고 앞으로는 전 세계가 반도체로 돌아간다. 반도체에 투자해서 반도체 회사가 되자. 그래가지고 이제 삼성이 이제 반도체부터 해가지고 이제 다 치고 나오고 삼성의 어떤 그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면서 그때부터 삼성의 가전제품도 굉장히 디자인을 잘 뽑았었죠. 사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가전제품 같은 거 이런 거의 어떤 품질이나 내구성은 금성, LG, 대우 이런 거 많이 알아줬고 삼성은 겉모습만 이쁘게 디자인만 잘 뽑았지 좀 내구성 품질은 약간 떨어지는 그런 식으로 많이 좀 국민들 인식이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인식이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언제부턴가 삼성이 반도체부터 해서 모든 게 앞서가면서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면서 삼성의 가전제품도 갑자기 1등이 되더라고요. 핸드폰이 잘 나가기 시작하면서. 근데 삼성이 지금 이렇게 됐네요. 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냥 제가 보는 사람마다 돈에 대한 관점도 투자에 대한 관점도 그리고 호흡도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큰 호흡과 관점은 이렇다라는 거를 빨리 숙지를 하시고 이 친구는 이렇게 보네, 이 사람은 이렇게 보네 하고 자기가 또 자기한테 맞는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각자의 그런 게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적응을 시키고 빼먹을 건 빼먹고 하는 건 그건 본인들이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금 이런 큰 흐름으로 보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지금 뭐 투자를 뭐 열심히 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항상 보죠. 이렇게 큰 흐름으로 봐가지고 그 예를 들면 뭐 큰 손들이 가는 흐름을 보고 따라가서 이미 작년부터 손 털고 작년 11월부터 손 털고 그냥 나와버리는 거죠. 만약에 제가 투자를 하고 있었다면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저는 이제 투자를 사실은 마스터 플랜 시작되고 나서는 그 전까지 조금 묻혀있던 것만 묻혀있을 뿐이지 본격적으로 투자를 안 하고 있죠. 대신 저는 사실 10년 막 그 단위로 보기 때문에 마스터 플랜이 시작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부터는 사실 그렇죠. 저는 달러하고 금은으로 가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과도기를 그냥 넘어가겠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자산시장에 투자한 게 있으면 작년 11월부터 손 털고 금년 초반에 한번 힘든 일이 오니까 이 단계를 위험을 넘어가고 이게 만약에 여기서 진짜로 정구점을 넘어가지고 계속 날아간다 하면은 그런 큰 흐름에서 보는 사람은 그때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지금 그 단기 헤지펀드들이 하는 것처럼 대부분의 개미들이 그러잖아요. 막 한 달, 두 달 단위로 넣었다 뺐다 그런 거 잘 하시더라고요. 그 잘 하시는 분들은 큰 흐름은 요렇구나라는 걸 보면서 단기적으로 넣었다 뺐다 하는 건 자기들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장도 그러죠. 국장도 이제 이 큰 흐름, 글로벌 투자 자금들이 아시아 시장이나 신흥국 시장이나 지금 미국 시장에서 발 빼고 유럽하고 중국 시장에서 지난 석 달 동안 놀았고 요것도 이제는 제가 볼 때는 조금 기다리고 한 달, 두 달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너무 많이 떨어졌던 대한민국에서 허니문 랠리가 일어나서 여기 와서 지금 다 최근 한 2, 3주 동안 가장 큰 한 3주 동안 재미를 아주 제일 크게 보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근데 국장만의 또 그 분위기가 있겠죠. 아무리 내수 수출이나 어떤 뭐 이런 그런 것들이 내수나 수출이나 이런 것들이 쪼라든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결국 대한민국도 그거 살리려고 재정을 많이 풀 거고 새 정부의 새 대통령은 확실하게 지금 돈을 더 많이 풀 예전부터 그런 얘기를 했고 그럼 그 돈이 어떻게든 돌고 돌아서 주식시장이나 부동산으로 또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거를 또 단기적으로 보고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떤 시점에서 어떤 관점, 얼마만한 스케일로 보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 그 방법이 나오는 거니까요.
그 이제 맞춰서 각자들 그거는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걸 되게 못해요. 그리고 날마다 이렇게 시장 보는 것도 잘 못해요. 유튜브 지금 하면서 날마다 시장 예전보다 자주 보고는 있는데 여러분들보다도 아마 소식을 아침에 늦잠 자고 밤에 뻘짓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보다 아마 늦게 볼 거고요. 저는 이렇게 큰 호흡으로 길게 보기 때문에 아까 금, 은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 국제정세, 지정학적 불안, 그 다음에 관세전쟁, 거기에 맞춰서 글로벌 큰손들의 자금의 흐름, 국제시장의 위험성 이런 거 보면서 이것이 어떤 방향으로 가든 간에 저는 차라리 지금이 제가 몇 년 전부터 봤던 드디어 금이 변했구나. 작년부터. 그리고 금년에 이제 은이 움직이고 있구나. 이런 거 보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는 이 호흡은 굉장히 크고 저는 그냥 그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지금 돈이 있고 전업 투자자라 하더라도 저는 주식에는 돈을 저 같은 경우는 안 넣습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길게 넣었다 길게 빼는 사람이라서 그래요. 지금 오히려 저는 지금 예전부터 넣어놨던 금이나 은 이런 거 지금 이제 보면서 이런 아까 금은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금년도에 어떻게 갈까? 금은비 보면서 이것도 조금 더 가야겠지? 근데 금년에 내가 이제 금은 세력이라면은 금에다 3 묻어놓고 은에다 1 묻어놓은 것들을 여기서부터는 이제 1대 3으로 바꿔놓겠네 하면서 여기까지 보고 뭐 이런 흐름으로 보기 때문에 자산시장은 그냥 저 같은 경우는 금년 상반기 때 마스터 플랜 세력이 트리거를 당겼다. 하지만 생각만큼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 잘 안 되고 있어가지고 시장이 트럼프는 맨날 꼬꾸대 가면서 도망가더라 하면서 많이 올랐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아까 이제 우리가 보여드린 것처럼 실제 돈이 들어온 거는 아직까지는 보니까 개미들만 들어왔었고 개미들끼리 그동안 물린 거를 나는 70% 복구했어. 나는 80% 복구했어. 자넨 어떤가? 정말 열심히들 넣다 뺐다 하시면서 살아나려고 발버둥들 치셨고 제가 볼 땐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겠죠? 여기까지 아무 주식에 들어오지도 않다가 이거 팡 떨어지니까 나 이제 들어가야겠다고 여기 들어와서 여기까지 먹은 사람이 전 세계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대부분 이때까지는 다 날라간다고 여기서 다 재미 보고 있다가 당황 뒤통수 맞았겠죠. 그리고 이제 헤지펀드들 추격 매수했다고 떴는데 추격 매수가 세계 주식에서 일어났다는 게 아까 본 것처럼 지난 석 달 동안은 사실 유럽하고 중국에서 다 헤쳐먹었고요. 대부분 기관들은 그리고 이제 요것도 저의 끝물이다. 그리고 한 달, 두 달 사이에 이제 진짜 뭔가 신호가 나오길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와중에 이제 대한민국 같은 데 와서 한 번 더 먹었고 뭐 이렇게 지금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맞춰 갖고 뭐 하시는 거는 잘 하시면 되고요. 아까 비트코인도 봤죠? 스테이블 코인 법안 때문에 이렇게 간다는 거 봤고요.